가끔 방송하다 보면은 누가 와서 듣고 있어. 뭐 채팅을 남겨놔. 댓글을 남기고 있어. 잘 듣고 있어요. 누구시죠? 해외에서 막 듣고 있고 뭐 내가 하는 방송이니까 뿌려놓은 거니까 도강은 아니고. 자, 첫 번째 태양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태양. 자, 태양은 체크 수소하고 헬륨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양이 지금 에너지를 막 뿜어내잖아. 에너지를.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지구에서도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태양이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해내느냐. 태양은 무슨 힘으로 에너지를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에요. 우리 옛날 1학기 초에 배웠던 별이 일생을 뭐로 살아간다? 기억나? 4글자야. 지읒, 기억, 맞아. 주계열성. 주계열성 상태 살아간다. 주계열성이 뭐냐? 주계열성의 정의가 뭐냐? 바로 수소를 재료로 에너지를 뿜으면서 살아가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 태양이 바로 그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이에요. 별입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뿜을 수 있는 것만 별이라고 불러주죠. 지구는 별이야, 별이 아니야? 별이 아니죠. 지구별 이야기. 잘못된 표현이죠. 지구별 이야기.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중심부에서 체크,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란 수소를 재료로 해서 뭘 만든다? 헬륨을 만들어요. 수소를 재료로 헬륨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수소 하나의 질량이 1이면 헬륨은 질량이 얼마여야 돼? 4여야 하죠. 그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3.9밖에 안 돼. 0.1 어디 갔어? 그게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E는 MC 제곱. 결손된 질량이 뭐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밑에 공식 나와 있죠?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질량 결손 에너지. 태양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만들면서 질량이 결손돼. 그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1과 3.9는 실제 값은 아니에요. 밑에 계산값이 밑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든 거고요.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태양에서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구의 인류가 1000만 년 동안 전기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양과 같대요. 말도 안 되는 양이죠. 그렇지?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만 있으면 그걸 다 모을 수만 있다면 지구는 1000만 년 동안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돼요. 쌤이 알기로 태양에서 내뿜는 에너지의 1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분의 1.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를 모두 모을 수 있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엄청난 에너지죠. 그게 어디서 나온 에너지다? 질량 결손 에너지입니다. 언젠가 태양이 이 수소를 다 사용하게 된다면 태양도 사라지겠네요.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없겠네요. 태양이 에너지를 못 뿜어내면 지구도 멸망합니다. 태양과 지구는 함께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미래 공상과학 영화 보면서 다른 행성을 찾아서 가는 이유가 태양도 곧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곧이 얼만큼이죠? 50억 년 후에, 그죠? 50억 년 후에 태양이 사라집니다. 결론은 이제 수소를 다 썼을 때, 다는 아니지만 수소를 거의 다 소모했을 때 이제 이런 에너지를 뿜어내는 활동도 없어지겠구나라는 겁니다. 일단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태양이 엄청 뜨겁잖아. 중심부의 온도 체크. 약 1500만 켈빈입니다. 중심부가 약 15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만 돼도, 기억나? 1000만 켈빈만 돼도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네, 무려 1500만 켈빈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뜨겁죠. 1500만 켈빈은 237도? 잠깐만. 273. 맞죠? 273도 차이만 날 뿐 섭씨 온도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1500만 켈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500만 도씨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켈빈하고 섭씨 온도하고는 273도밖에 차이 안 나. 이거에 비하면 엄청 되게 작은 차이입니다. 중요한 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태양에 있는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즈마가 뭐냐? 봐봐. 고체를 가열하면 뭐로 만들 수 있어? 고체를 막 가열해. 얼음 같은 거 가열하면 뭐가 돼? 액체가 되죠? 액체를 또 가열하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기체를 또 가열하면 뭐가 돼? 고체는 따닥따닥 원자들이 붙어 있는 거고요. 액체는 좀 흩어져 있는 거죠. 기체는 더 많이 흩어진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 얘 주목하세요. 기체 원자 하나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에너지를 더 가하면 전자가, 잘 봐, 전자가 도망가. 에너지를 공급받은 전자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따로, 전자 따로 분리가 돼. 이걸 이온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전기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잖아. 원자가 에너지를 공급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온 상태로 분리가 돼. 원자는 약간 안정적인데 이온은 어떨까? 완전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이온 상태로 막 바뀌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부릅니다. 체크 뭐라 됐어요?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 부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를 제4의 상태라고 불러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만 있는 줄 알았잖아. 하지만 한 가지 상태를 더 추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체보다 더 에너지가 많으면 무슨 상태가 되니?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제4의 상태, 플라즈마입니다. 이 풀이 막 자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 플라즈마. 이렇게 풀이 안 나겠죠? 그죠? 플라즈마. 풀나지 말라고 에너지 엄청 가하는 거예요. 그만할게. 그래서 플라즈마 기억하세요. 플라즈마. 이 어색했던 장면이 생각나서 단어가 기억이 날 거예요. 어색하죠. 플라즈마 이거 생소한 용어라서 한번 해봤어요. 드립커피만 먹고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실제 값을 한번 볼게요. 밑에 값이 나와 있어요. 일단 질량 결손 에너지는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C가 빛의 속력이죠. 빛의 속력이 30만 km/s거든요. 네, 계산할 때는 뭐로 고쳐야 하냐면 m/s로 고쳐서 계산을 해요. 킬로미터를 공을 곱하면 30만 킬로미터니까 공 3개 더 붙여서 m/s 한다면 뭐 붙어 있어요? 제곱 붙어 있죠. 요거를 제곱해서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쌤이 이런 말도 해요. 쌤의 질량이 있잖아. 쌤의 질량 한 30쯤 되겠죠. 대만. 그래서 질량의 일부를 뜯어갖고 이 질량의 일부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면 지구의 한 4분의 1을 날려보낼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심이라고 하죠. 아무튼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C의 제곱을 곱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C가 무려 빛의 속력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인데 저 어떻게 알았을까? 대박이지 않냐?
아인슈타인은 아마도 외계인이 아닌가. 우리 차원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아무튼 아인슈타인 덕분에 수소가 왜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걸 응용해서 만든 게 우리가 수소 핵 융합 반응 그리고 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 게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수소 핵 융합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 이면적인 입장에서는 아인슈타인으로 인해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은 것들이 개발되었다라고 할 수도 사실 있어요. 그죠? 하지만 뭐 항상 과학은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폭탄들을 딱 2번만 쓰고 안 썼잖아요. 그죠? 일본에다가 2방 떨어뜨리고 더 이상 안 썼죠. 핵폭탄은 안 썼는데 지금 이제 핵이라는 연료를 이용해서 오히려 인류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실제 계산값은 이겁니다. 보세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 게 헬륨이잖아. 양성자 2개의 질량과 중성자 2개의 질량을 더하면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과 같아야겠죠. 네, 양성자 하나의 질량입니다. U라는 값은 굉장히 작은 단위를 말해요. U. 1.0073U. 그리고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요만큼입니다. 이거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에서 더하면은 헬륨 원자의 핵 하나의 질량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요거 곱하기 2에서 더한 값이 여기 나와 있어요. 4.032U입니다. 4.032U. 어디서 계산한 줄 알아요? 인천에서 계산한 거야. 그래서 032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고. 아무튼 그래서 032를 기억하세요. 032. 근데 헬륨 원자의 하나의 질량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4.0015밖에 안 돼. 그치? 1호. 032가 나와야 되는데 001호밖에 안 나와. 중간에 질량이 살짝 없어졌죠? 이 사라진 질량, 결손된 질량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이 태양의 질량 결손입니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만큼의 차이가 요만큼의 차이, 이와 이의 차이가 바로 질량 결손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태양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까지가 여기 내용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죠. 사람들도 태양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사람들도 이제 인공태양이라 그래갖고 인공적으로 이처럼 수소를 막 가져와가지고 헬륨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는 걸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문제. 태양보다 더 잘 만들었을까? 태양보다 기술력이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건 처음부터 중수소를 만들어서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얘를 헬륨으로 만들려면은 중수소끼리 꽝꽝 뭉치면 될 거 아니야. 안 뭉쳐져. 하나를 삼중수소로 만들어서 뭉쳐야 돼. 중수소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라면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일 거 아니야. 그럼 다 합치면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3개잖아. 헬륨이 아니죠. 이상한 헬륨이죠. 그래서 결합하는 과정 중에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가게 만들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왜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태양이 만드는 에너지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도 인공태양과 같은 저런 기술력이 있기는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U가 뭐 어떤 단위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패스를 할게요. 여기까지가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장 전환 갈게요. 3번.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은 지구의 많은 생명에게 영향을 주고 지구에서 바람이 분다던가 바닷물이 움직인다던가 다 태양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태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먼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왔을 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들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광합성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걸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냐? 이게 포인트죠. 일단 광합성은 식물이 잎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받죠? 무슨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광합성은 뭐 만드는 거죠? 유기물.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드는 거야. 그 유기물 속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말했어. 우리 에너지에서 어떤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통틀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무슨 에너지? 이게 화학 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저 물질 속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왜 화학 에너지라고 써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물질 속에 가두는 에너지를 다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쌤도 지금 에너지를 내뿜고 있죠. 어떤 에너지? 보여? 뭐 운동 에너지도 내뿜고 있고요. 또 소리도 에너지죠. 또 쌤 뒤에 후광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쌤이 무슨 에너지를 이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걸까? 아침에 먹은 밥이나 점심 안 먹었으니까 밥 에너지, 밥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밥 에너지라고 부를 거냐는 거야. 그 에너지를 뭐라고 부를 거야? 화학 에너지죠. 아침에 먹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소리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열 에너지도 내보내고 있겠죠. 화학 에너지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 광발전은 어때요? 우리 배웠죠? 태양 빛을 받아서 이거를 바로 전기를 만들죠. 태양 광발전은 바로 광전 효과로 바로 전기 만드니까 얘는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직접 전환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태양 광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들은 뒤에서 배울 건데 나머지 전기 만드는 방식들은 다 수력발전, 화력발전 다 마찬가지로 터빈을 돌려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터빈을 돌려야 전기가 만들어지잖아. 중간에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전기가 만들어져야 돼. 중간에 다른 단계를 거치니까 에너지가 좀 손실됩니다. 하지만 태양 광발전 어때요? 바로 직접 전기를 만드니까 에너지가 좀 손실이 좀 적겠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손실은 없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화석 연료는 어떤가요? 화석 연료는 태양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라는 그 물질 속에 저장된 거야. 화석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알아야 돼. 화석 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져? 과거에 지질시대 때 살았던 동물성 플랑크톤이 석유가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이제 석탄이 된다 생각하면 돼. 동물과 식물은 누가 키웠냐는 거야, 걔네들을.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걔를 먹고서 큰 거니까 결국은 모두 다 누가 키운 거다? 태양이 키운 겁니다. 그 태양이 키운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화석 연료가 만들어진 거니까 저 화석 연료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결국 무슨 에너지가 전환된 거야? 결국은 따라 올라가면 저 태양 에너지가 이 화석 연료 속에 가두어져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태양 에너지 전환이잖아. 태양 에너지가 뭐로 전환된 거다? 화석 연료는 화석 연료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금 얘기했던 화석 연료가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그 화석 연료를 가지고 발전하는 게 화력 발전이죠. 그 화석 연료 속에 가두어져 있던 그 화학 에너지를 꺼내다가 전기를 만드는 거죠.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화력 발전입니다. 이 단어들, 화력 발전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화석 연료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전기 만드는 거,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거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상현상. 기상현상. 뭐죠? 눈 오고 비 오는 거야. 그죠? 눈비가 왜 오냐는 거야. 눈비가 왜 오죠? 눈과 비에서 내리는 건 물이죠. 물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눈과 비가 오는 거야.
물을 누가 위로 올렸냐는 거야, 결국. 태양입니다. 태양이 물에 비춰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이 증발돼서 위로 더 올라간 거니까 결국 눈과 비가 내리는 건 태양 때문에 위로 올라간 물이 내려오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열 때문에 증발된 거니까 태양의 열 에너지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고 비가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 비가 막 내리니까 위에 있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 비가 내려온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좀 생소하죠? 기상현상은 열 에너지로 물이 증발되는 모습을 상상해. 열 에너지가 스타트고 그리고 비가 막 내리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자, 수력 발전은 그 빗물을 모아다가 전기 만드는 거죠. 빗물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높은 곳에 쌓이고 댐에 가두어져 있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저렇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력 발전도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태양 때문에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야. 비가 내려야 댐에 물이 쌓일 거 아니야. 수력 발전이 가능한 것도 결국은 태양 때문이다라는 거야. 화력 발전이 가능한 것도 결국은 누구 때문이다? 태양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당연히 태양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발전 방식은 그래서 대부분 다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다 태양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게 가능한 겁니다. 원자력 발전과 하나 더 있는 지열 발전, 다 땅속의 에너지, 그것들 다 우라늄과 같은 물질 때문인 거니까 태양하고는 상관이 없어. 태양과 상관없는 발전과 태양과 상관 있는 발전을 나중에 좀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태양과 상관없는 것만 구분하면 나머지는 다 태양과 상관 있는 거야. 태양과 상관없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한 원자력 발전, 우라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지열 발전. 땅속에 열이 왜 발생된다? 그것도 우라늄 때문이거든. 즉 결국 우라늄이라는 물질은 태양과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우라늄을 이용한 발전 방식만 태양과 무관한 발전 방식이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력 발전, 조류 발전도 결국은 태양이 약간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래서 태양이 완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밑에 있는 표는 이제 태양 에너지가 방금 말한 거야. 전환돼서 결국은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 다 태양 에너지로 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바람을 다루지 않았어요. 바람은 왜 불죠? 대기대수나 배웠나 우리? 했죠. 그게 바람이잖아. 태양 에너지가 어디는 집중하고 어디는 집중하지 않아서 집중한 곳에서 올라간 공기가 저기서 내려와서 부는 거잖아. 결국 바람이 부는 것도 태양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야. 바람으로 전기 만드는 게 풍력 발전이잖아. 풍력 발전도 그럼 결국은 태양으로 만드는 전기가 풍력 발전이야. 바람 때문에 물이 움직여서 철썩철썩 치는 게 뭐야? 파도죠. 화력 발전도 역시 뭐다? 바람 때문이다. 즉 태양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런 풍력, 화력도 다 태양이야. 태양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 다 태양이고 태양이 아닌 거 두 개만 기억하자고 했던 게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대기대순환 다시 한번 여기서 복습해주고 있네요. 땡큐 하게도. 자, 태양에너지가 많이 밀집되는 곳이 적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별로 없는 태양에너지가 많이 도착하지 않는 곳이 적이죠. 태양에너지가 많이 밀집되면 여기 있는 공기를 상상하면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공기도 같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공기가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또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온 공기들, 잘 봐. 지표면 기준으로 내려온 공기가 이렇게 오잖아.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북풍이 부네 이러는 거야. 그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니까 남풍이 부네 그러는 거죠.
올라가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서 이게 내려오거든. 여기 사는 사람 어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북풍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얘가 느끼는 바람, 얘가 느끼는 바람, 얘가 느끼는 바람 다 뭐다? 태양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느끼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코리올리오가 전향력을 도입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는 그런 바람의 방향을 다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거였죠. 중요한 건 태양 때문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부는 방향으로 모두 움직인다. 바닷물도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것도 누구다? 태양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태양이 대기도 움직이고 해수도 움직여 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법으로는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결국 돌고 돌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기와 해수가 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탄소의 순환인데 자, 우리 지구상에 있는 탄소를 한번 상상해봐. 탄소. 탄소가 어디 있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죠? 땅 속에 탄소 있나요? 탄산칼슘. 석회석이 탄소야. 탄산칼슘. 탄산이라는 것 안에 CaCO3니까 여기 안 나왔네요. 탄산칼슘이 CaCO3. 이 탄산이 여기 들어있어요. 땅 속에 있는 탄소는 탄산칼슘 형태 그리고 그 탄산칼슘을 포함한 화석 연료도 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책에서는 화석 연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각권별로 기권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이산화탄소요. 그리고 직권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화석 연료의 형태요 라고 말해주는 거고 수권에도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탄산 H2CO 탄산의 형태로 탄소가 또 녹아 있어요. 또는 이 수권 안에도 조개 껍데기 같은 탄산칼슘 이런 거 들어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생물권, 요 생물들도 탄소를 우리도 생물이잖아. 탄소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전부 다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야. 그런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들로 식물, 동물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각 건마다 존재하는 탄소가 뭐한데? 순환한데. 누가 저 탄소들을 순환시키냐가 키포인트입니다. 누가 탄소를 순환시키지? 결국 스타트를 끊는 건 누구다? 태양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거야. 광합성.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이용해서 식물한테 넣어주는 거야. 그 식물이 묻혀서 석탄이 되고, 그죠? 식물을 먹은 또 다른 1차 소비자가 탄소를 가져가고, 탄소가 순환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기도 하겠지만 이 그림상에서 탄소가 도는 건 누구 때문에? 스타트를 끊는 건 광합성이니까 결국 이 광합성이니까 태양이 탄소를 순환시키는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구상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도 누구다? 태양이다. 지구상의 탄소와 같은 물질을 순환시키는 것도 누구다? 태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특히 탄소라는 물질만큼은 태양이 순환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좀 달라. 질소는 또 안 그런데 탄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바로 이런 건데 요게 나중에 시험 문제로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숫자가 쓰여져서 제시가 될 건데 여기는 숫자 없이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를 좀 도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자, 태양 에너지가 오다가 대기권하고 만나면 대기권에서 한번 튕겨내. 지표면에 도달하면 지표면에서 또 한번 튕겨내. 이걸 반사된다 그래. 이 반사되는 양, 대기와 지표 위에 반사되는 양이 30 정도가 반사가 돼요.
그럼 지구에 도착해서 지구에 흡수되는 전체량은 얼마가 될까? 70이 되겠죠. 흡수되는 것만 정리하면 대기에 흡수가 되고 구름에 흡수가 되고 지표에도 흡수가 됩니다. 이 전체를 합쳐서 이게 1번과 2번이라고 쓸게요. 대기와 구름, 그리고 지표의 전체 양이 70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좀 특이한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 셈이 지표에서 이제 흡수됐던 걸 다시 방출할 거 아니야? 지표에서 흡수됐던 걸 다시 방출을 하고 대기와 구름에서 흡수됐던 것도 다시 방출을 합니다. 왜 방출하냐면 봐봐. 태양에서 지구로 70의 에너지를 넣어줬어. 또 넣어줘. 또 넣어줘. 지구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만 하면 사이언스를 잘하겠죠. 미안해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만 하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죠? 지구는 흡수한 만큼 다시 우주로 70을 돌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기억할 숫자는 뭐다? 우주로 다시 재방출되는 양이 70이어야 한다는 거야. 70을 받았다면 70이 다시 우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나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되게 복잡한 숫자들이 여기서 얽혀져 있어요. 이거 나중에 숫자를 같이 볼게요. 자, 지표에서 방출되고 대기와 구름에서 다시 방출되다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로 인해서 다시 온실효과라는 거 들어봤죠. 온실효과. 온실효과가 뭐냐면 여기 있는 온실 기체에 의해서 다시 지표로 한 번 더 튕기는 거야. 지표를 한 번 더 달궜다가 나갑니다. 근데 결국은 다 나가는 양은 70이어야 하는 거야. 들어온 만큼 나가줘야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이 항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양이 계속 점점 많아지니까 지구가 조금씩 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지구온난화예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항상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은 똑같은데 지표로 재방출되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숫자가 나타나면 쌤이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 정리가 됐고요. 아까 쌤이 10억 분의 1이었나? 이제 똑같이 말했냐? 아닌 것 같은데.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아까 10억 분의 1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2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착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굉장히 극히 적은 양만 지구에 도달하는데 극히 적은 양만 도달해도 지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준 거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0억 분의 1 가지고. 오케이, 오늘 배울 건 끝났습니다.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해보자. 안 되는 건 같이 하고 같이 해보자.